어느 봄날 오후 김영수는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박민호를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지만 요즘 들어 만날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 너무 힘들어. 사업이 망했다고 해야 하나. 빚만 3천만 원이야. 영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영수도 요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민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차마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힘들겠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영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민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 자식들의 무관심, 건강 문제까지 듣고 있던 영수는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했죠. 그날 헤어진 후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대, 30대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그렇게 즐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만남이 힘들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질투심이 생기기도 했죠. 진짜 친구는 뭘까? 영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처럼 서로 진심을 나누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우정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방식의 지혜가 필요한 걸까요?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싶었거든요. 공원을 걷다가 우연히 동네 어르신 두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요. 별일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로에게는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영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또 다른 친구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정훈은 최근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죠. 새 차도 샀고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영수야, 너도 뭔가 투자 같은 거 해봐. 요즘 부동산이 괜찮더라고. 정훈의 말에 영수는 순간 기분이 복잡해졌습니다. 투자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영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도 좋은 것 같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했다면 정훈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동정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무시하는 기색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모른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영수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동료 몇 명과 함께 늘 가던 술집에서 만났죠. 술이 조금 들어가자 모두들 하나씩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미치겠어요. 사교육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김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아이가 재수생인데 학원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박 대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식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집 대출 이자, 하나같이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죠.
영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는데 검사비만 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였습니다.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우리 나이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버텨봅시다. 영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과 동료들과의 만남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고민을 나누는데도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차이점을 알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과는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친구는 망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심을 다 털어놓는다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영수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영수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았죠. 모두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외모도 많이 변했고 각자의 인생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 영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로 다가온 건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최대현이었습니다. 대현이는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영수보다 확실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영수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대현이와 만나면 항상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병원 일이 많이 바쁘지? 영수가 먼저 대현이에게 관심을 보이자 대현이는 반가워하며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의료 장비를 도입했다는 이야기, 직원들 관리하는 어려움, 의료진으로서의 책임감 등등.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러자 대현이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다른 사람들은 의사라고 하면 부러워하기만 하는데 너는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는 것 같아.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려는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영수는 민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연락이었죠. 지난번 만났을 때 민호가 힘들어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민호의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영수야, 그동안 안 보였지? 요즘 좀 정신없어서 연락도 못했네. 민호는 예전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전망이 밝다고 했습니다. 그래, 잘됐다. 새로운 사업이 뭔데? 영수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신이 나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건데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영수가 보기에는 그리 확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민호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요즘 온라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 민호는 영수의 반응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수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그 순간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게 진짜 친구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괜히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민호를 응원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열심히 해봐. 잘 될 거야. 그리고 민호는 정말 기뻐했죠. 그날 헤어진 후 영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에게 정직한 조언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요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가고 있었죠.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랜 친구 한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원이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평소에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죠. 영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영수는 기꺼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상원이는 그동안 자신의 사정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상원이가 먼저 만나자고 하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상원이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영수야, 사실 요즘 많이 고민이 돼서 아내와 관계가 좀 어려워졌어. 상원이는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20년째인데 최근에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서로 대화가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다고 했죠. 영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주었습니다. 부부관계 문제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잘못 조언했다가는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상원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들이야. 집안일 분담, 아이들 교육 방침, 가족 모임 참석. 하나하나는 작은 일인데 쌓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된 것 같아. 영수는 상원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상원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 정말 힘들어지지. 하지만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니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상원이는 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답답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 영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원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과 지지였다는 걸 말이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영수는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친구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한결 편해진 것 같았거든요. 연말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파고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죠. 올해 수고 많았어, 영수야. 정훈이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영수도 맞잔을 들었죠. 너도 고생했어. 내년에도 건강하게 지내자.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알겠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시작했던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영수야, 사업이 쉽지 않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안도감을 느꼈죠. 그래, 천천히 해봐. 급할 거 없잖아. 영수는 민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그냥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모든 걸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드러내는 게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일까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수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철학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당한 거리두기였죠.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영수는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5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기. 둘째, 돈 이야기는 피하기. 셋째, 친구 편 들어주기. 넷째, 아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 척하기. 다섯째, 만남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이런 원칙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을 감추는 게 과연 진짜 우정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니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꽃구경을 갔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표정으로 봄날을 만끽했죠. 영수야, 너랑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져. 상원이가 벚꽃나무 아래서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친구들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기뻤거든요. 나도 너희들과 있으면 좋아.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낼 수 있어서 고마워.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수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과 꽃구경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 아내는 영수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친구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 보여서 좋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깊이가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와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지혜가 아닐까요? 구독, 좋아요.